오늘은 제가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을 100배 더 많게 섭취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보다 브로콜리 새싹의 20배에서 100배 정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브로콜리 새싹을 재배해서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포라판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이며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외에도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물냉이 같은 십자학과 식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설포라판의 슈퍼 효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은 산화 및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암세포의 크기와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염, 항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인체 해독 기능도 우수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있고 헬리코박터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헬리코박터균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해서 몸을 날씬하게 해주고 또 골다공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대기 오염의 영향이 심각한데 그 대기 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심지어는 고혈당, 고혈압, 관절염, 자폐, 알츠하이머, 치매, 우울증으로부터도 인체를 보호해 줍니다. 이제부터 설포라판 덩어리를 먹는 방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은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브로콜리 새싹의 20배에서 50배 정도, 많게는 100배 이상 들어있기도 합니다. 식물의 새싹을 내서 먹을 때 그 새싹 속에는 대사활동이 가장 왕성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도 새싹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새싹을 길러 먹을 때 꼭 3일째 되는 날 수확을 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포라판은 3일째 제일 많이 생성이 되고 4일째부터는 50%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브로콜리 새싹 2컵을 첨가한 쉐이크, 이것을 4일 동안 먹게 했더니 플라세보, 즉 가짜를 먹은 사람보다 혈중 내추럴 킬러 T세포가 22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목표물을 사멸시키는 NK세포의 능력도 더 강해졌습니다. 또한 브로콜리 쉐이크를 2일 동안 마시고 독감 백신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코의 전맥층을 뚫고 들어가는 독감 바이러스의 힘이 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을 먹었지만 실제로 브로콜리 새싹의 톡 쏘는 맛이 있고 독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드실 때는 1일 1에서 2g 정도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매주 1온스는 28.5g 정도 됩니다. 8g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신장이 나쁜 분들은 기준량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브로콜리 새싹을 키워서 먹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브로콜리 새싹, 무 새싹, 콩나물 새싹을 길러서 먹고 있습니다. 먼저 쇼핑몰에 들어가 새싹 브로콜리 씨앗을 검색하시면 새싹용 브로콜리 씨앗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브로콜리 새싹을 재배해서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새싹 채소 수경 재배 이렇게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씨앗을 접시에 골고루 펴니다. 그리고 맨 윗칸에 물을 부어 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1일 3회에서 4회 정도 물을 부어주시면 씨앗이 물에 불면서 싹이 자라게 됩니다. 3일째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브로콜리 새싹을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 브로콜리 새싹을 다른 채소와 함께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브로콜리 새싹은 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데 이 브로콜리 안에는 글루코라핀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브로콜리를 씹을 때 세포벽이 균열되면 그 세포벽 안에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나와서 글루코라파닌을 설포라판 또는 설포라판과 유사한 물질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씹을 때 나오는 미로사나제라는 분해 효소는 열을 가하면 파괴됩니다.
그런데 최적의 활성화 온도가 35도에서 40도이고 76도에서는 82% 정도가 보존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는 다 파괴되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60도 온도에서 10분 정도 데쳐 먹으면 설포라판은 최대로 많이 생성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생으로 잘 씹어 드시든지 아니면 60도 온도에서 한 10분 정도 살짝 데쳐서 먹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브로콜리 새싹을 먹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앞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채소 샐러드에 넣어서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채소 비빔밥을 만들 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렉과 샌드위치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 페이퍼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섭씨 60도 국물에 약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일반 소스 만드실 때 섞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또 볶음 요리에 넣어서 드실 때는 다 볶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새싹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에 열을 가해 먹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60도의 물에 10분 동안 브로콜리를 넣어두면 브로콜리에 존재하는 주요 항암 화물인 설포라판이 최대로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의 경우도 이러시면 어느 정도 살균도 되기 때문에 노약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팀을 이용해서 쪄 드셔도 됩니다. 스팀을 이용해서 찔 때는 1에서 3분 동안 살짝 쪄내서 드셔야 됩니다. 찌고 나서는 바로 찬물에 한 30초 정도 식혀서 드시면 설포라판이 보존이 잘 됩니다. 브로콜리 새싹 재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구입해 드시면 됩니다. 1일 1, 2g 정도를 물에 희석해 드시거나 요리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브로콜리 새싹을 키워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몸이 괜찮으신 분들, 암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을 드시면 그 설포라판이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